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24마 김춘추 2편입니다. 고구려를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김춘추는 발빠르게 바다 건너 외로 건너가 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왜는 백제를 도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전에 왜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자주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작가가 강개토 대왕 비문을 설명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고토쿠 덴노 다이카 3년 647년입니다. 김춘추가 외에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김춘추의 광등은 상신 대하천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 서기에는 김춘추는 용모가 아름답고 쾌활하게 담소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백제 부원군을 도와 백제의 군사와 물자를 도와줍니다. 이것은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자 신라의 보복을 두려워한 외는 20만 대군을 양병하여 신라 총공격을 준비합니다만 외의 공격을 미리 안 신라는 부산 금정산에 50리 산성을 쌓고 비보사찰 범어사를 창건하자 외는 침략을 해도 성산이 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하고 맙니다. 나중에 금샘신화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샘신화는 작가가 청소년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고 소설가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648년 12월 김춘추는 둘째 아들 임문과 함께 직접 땅으로 들어가 땅태종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땅태종의 수군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김춘추는 단번에 땅태종의 한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땅태종의 수군은 고구려 정벌이었습니다. 땅태종은 몇 차례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실패했고 본인이 직접 출정한 안시성 전투에서는 부상을 입는 등 돌아가는 길에 땅태종이 직접 수레를 밀었다는 악청 고투의 기록이 신당서에 기록된 것을 김춘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춘추는 땅태종의 지원을 받아 백제를 치기 위해 땅태종이 좋아할 만한 일을 모두 다 합니다. 땅의 국학을 방문하여 석정과 강론을 창간하였으며 신라의 장복을 고쳐 당나라의 제도로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김춘추는 땅태종의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천조를 섬긴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사온데 백제가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침략해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와 수십 개의 성을 쳐서 함락시켰고 조회할 길을 막았습니다. 폐하께서 천병을 빌려주시어 흉악한 것들을 잘라 없애주시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인민은 모두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이고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공마저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이옵니다 라며 땅태종에게 원병파병을 호소해 땅태종이 감탄하여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땅태종은 김춘추의 은병과 용모에 반하여 신성한 사람이라며 평하여 사해를 삼고자 했는데 김춘추가 극구 사양하여 돌아왔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기록은 없으나 나중에 문무왕 때 신라 3대 천재이자 명문장가 강수가 썼다는 답당설 총간 인기서의 내용에는 김춘추와 땅태종의 밀담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답당설 총간 인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은혜를 잊고 여제 정벌에 충성을 다했고 힘을 다하였으며 국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제 부흥운동 세력에게 곤욕을 당한 당군을 구원했던 사실을 조목조목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부득이하여 당나라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던 게 된 사정을 간곡하게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당나라가 오히려 신라가 배반했다고 한 백제의 말만 믿고 신라를 치려하면 옹당한 처사가 아니고 행군총관 서린기가 전후 사정을 헤아려 당나라 황제에게 알려져 신라 정벌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648년 선왕인 당태종과 신라 태종 모혈한 김춘추의 당시 위락은
나당연합으로 백제를 먼저 치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신라가 후방에서 군락묘를 지원한다는 것과 전후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차지한다는 약정을 당나라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덕여왕 8년 654년 3월 진덕여왕이 성을하자 처음엔 하백에 의해서 상대당 알천을 왕으로 전하였으나 김윤신의 설득으로 알천이 양이하고 김춘추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시조 획기서부터 진덕여왕까지를 21명을 임금을 선골로 무유랑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를 진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절대적인 역할을 한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임명해 왕권을 보다 견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유랑이 즉위하기 전에 상대등은 귀족들의 모임인 하백의 대표자라서 왕권을 견제하는 존재이기나 왕이 계승자로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유랑 이후 상대등은 왕이 임명함으로써 화백해일은 해공왕 이전까지 왕권 아래 두었습니다. 무유랑 7년 660년 3월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당은 자무위 대장군 신구 도행군 대총관 소중반과 자호위 대장군 유백영 등이 인솔한 수륙 13만 군사를 파병하였습니다. 원병을 야총하러 보낸 김인문은 소종망이 이끄는 신구 도행군의 부대총관 자격으로 귀국하였고 무유랑에게도 우위 도행군 총관이라는 지위가 대해졌습니다. 무유랑은 바다를 건너온 당군을 영접하기 위하여 526년 대장군 김유신과 김진주, 김천존 등과 함께 오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라보로로 출발하여 6월 18일 남정천에 이르렀고 21일 태자 김빈문을 보내 병선 100천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중방을 맞아 7월 11일 백제의 사비성 앞에서 합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군과 함께 백제를 공격한 오만 신라군의 지휘는 태자 김범민과 대장군 김유신, 장군 김풍일, 김흠춘 등이 맡았습니다. 7월 9일에 김유신 등이 이끄는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격파하고 당군도 기별포로 상륙하여 7월 13일 사비승이 함락되었고 7월 18일에는 웅진송으로 도망쳤던 의저왕도 항복하여 백제는 멸망하였습니다. 이상이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객관적인 여러 기록을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당서, 신당서의 기록을 종합하면은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멸망 과정을 보면 전투 같은 전투는 김유신의 오만과 계백의 오천 결사였고 나중에 문무왕 김인문이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항삼팔 전투였습니다. 화랑 관창과 품일 이야기는 나중에 화랑편에서 하기로 하고 그럼 백제는 어떻게 멸망했냐? 7월 18일 웅진승에서는 싸움도 없이 4번으로 백제군의 총사령관급인 예식전이 의역에도 나당연합군 18만이 성을 포위하자 스스로 의자왕을 사로잡아 바쳤다는 기록이 신당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 예식전은 당나라로부터 높은 배사를 하사받았습니다. 사실 백제에서는 앞장서서 싸운 사람은 계백 장군뿐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나중에 백제 부흥군이 뒤집게 들고 일어났으나 그것도 복신과 도침의 내분으로 참여하고 맙니다. 삼국유사에는 태종 김춘추가 즉위할 때 한 백성이 머리는 하나인데 몸뚱이는 둘이고 다리는 8개인 돼지 한 마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점쟁이는 이를 보고 천하를 통일할 상스러운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좀 엉뚱한 기록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김춘추는 굉장한 대식가로 한 끼의 식사로 쌀 서말과 羹 9마리를 먹었으며 백제를 멸망시킨 경실련 이후에는 점심은 먹지 않고 아침 저녁만 먹었는데 하루 먹는 양이 쌀 6말과 술 6말 꽝 1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태종 무효랑 김춘추를 외설을 끌어들여 한반도의 영토를 축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당시 삼국의 위정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했고 때로는 적으로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남과 북의 관계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같은 말과 같은 풍습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비성을 함락할 때 문무왕 김범비는 백제의 왕자 부여웅을 말 앞에 꿇에 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전에 내 놈의 아비가 내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 옥중에 묻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마음 아팠고 골치를 앓았는데 오늘 너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구나 라고 꾸짖었다는 말은 얼마 전까지 우리는 때리잡자 김일성을 외치며 서로 원수라고 부리짖고 있었습니다. 6.25 노래 아시죠? 이제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고 어분했던 나를 감사합니다.